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손해평가사 기본이론 과정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기본이론 과정은 그 용어의 정의나,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요런 거 위주로 이렇게 쭉 좀 해드릴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문자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주로 취급하는 손해평가사 농작물 재해보험을 좀 주로 취급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어디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는 누가 하는가, 이걸 간략하게 알아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농작물, 농작물의 논과 밭에서 나는 작물이 피해봤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이에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금 NH농협 손해보험 있잖아요. NH농협 손보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별을 하나 누가 경작을 하고 있다. 별을 재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여기 이제 물론 취급은 NH농협 손보가 했는데, 이제 판매나 보험 가입 같은데 어디다 하냐면 단위농협에다 가입을 해요. 여기서 NH농협이 단위농협에다 이탁을 해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가입을 하면은 이렇게 벼가 이제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뭐 태풍 같은 것이 왔다든가 이렇게 피해가 오면은 요거 이제 손해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 손해평가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손해평가를 하려면은 여기 손해평가사 이렇게 시험을 합격을 해야 요거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쪽에 손해사정사하고 손해평가인이 있잖아요. 요거는 NH농협 손보에서 관리해요. NH농협 손보에서 관리하고, 여기는 그리고 손해평가사는 농구먼에서 관리해요. 농구먼 소속으로 돼 있고 농구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자, 요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는데 요렇게 작물 재배를 해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가입하면 이게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하면 뭘 내야겠어요? 보험료를 내야겠죠. 보험료. 이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보험 가입해서 보험료 내는 과정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 있잖아요.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주로 1과목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해가 왔을 때 손해평가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지급하는 걸 다루는 게 2과목이거든요. 2과목.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법령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법령으로 이제 그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이 법은 어디서 하냐?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시행령은 이제 좀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에서 이임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 대상, 법으로 정해놓은 게 농업재해 대상이 어떤 것이 있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농어업재예요. 농어업. 여기 농업과 어업 있잖아요. 농업과 어업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법에서. 그 보험 대상이 되는 것은 요렇게 농작물이 있고 임산물이 있고 양식수산물이 있고 가축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물들 있잖아요. 시설물 갖다가 농업재해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작물은 말 그대로 논과 밭에다 심는 작물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면 벼나 마늘, 콩, 사과, 배, 요런 것들을 갖다가 농작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취급해. 이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산물이라 했어요. 임산물. 이 산에서 나는 작물을 갖다 임산물이라고 그래. 임산물. 대표적인 게 이제 복분자나 밤 같은 거 있잖아요. 버섯. 그 다음에 떫은 감들.
떫은 감들 요런 것을 갖다 임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임산물 재해보험으로 취급 안 하고 이것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 바다로부터 얻는 거 있잖아요. 장어, 김, 미역 요런 것들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축, 소, 돼지, 말, 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가축 재해보험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요거 농작물하고 임산물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이잖아요. 요거하고 가축만 취급을 하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요거는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빠졌어요. 손해평가사 시험 과목은 아니거든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손해사정사들 있잖아요. 사정사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요건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작물이나 임산물이나 양식 수산물 뭐 가축 재배하는데 각종 시설물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놔야거든요. 요 시설물도 보험 가입 대상이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법원 농업 재해보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업 재해 대상에는 이렇게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손해평가사들이 취급하는 거 실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것들만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작물하고 임산물하고 이 가축 요것이 이제 시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렇게 조금 아시면 돼요. 농업재해 대상이 뭐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제 분류를 할 때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 주로 대상인 게 농작물 재해보험이거든요. 물론 이제 가축 재해보험도 있는데 가축 재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이제 가축 재해보험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시험 보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가축 재해보험이 손해평가사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다시 분류하면은 이게 과수작물하고 논작물, 밭작물하고 시설작물 및 뭐 버섯작물, 그 다음에 시설, 요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과수작물이라는 것은 과수 이게 밭에다 심는 건데 이게 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것들 있잖아요. 요걸 과수작물이라고 그래. 이렇게 나무에 열리는 것들. 요렇게 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이런 것들 있죠. 대표적인 게 논작물, 논에다 심는 거예요. 논에다 심는 거. 이제 벼나 조사용 벼. 조사용 벼라는 것은 이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 먹이로 주려고 기르는 거예요. 가축 먹이로 주려고 기르는 것이 조사용 벼거든요. 밀, 보리, 기리 이런 것들이 논작물에 속하죠. 논에다 심는 작물이거든요. 이쪽에 대표적인 게 벼죠, 벼. 그 다음에 밭작물이라는 것은 밭에다 심는 거, 밭에다 심는 건데, 요게 이제 마늘이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마늘 같은 거 양념이니까 많이 먹잖아요. 이게 고추, 그 다음에 콩, 양파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설작물 및 버섯. 이제 시설작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설이 있잖아요. 요렇게 하우스 같은 거 안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작물 있잖아요. 요걸 갖다 시설 작물이거든요. 이 버섯 작물은 이렇게 시설 안에서 키우는 버섯, 요런 것들, 딸기, 토마토, 오이, 버섯,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시설이 있죠. 이제 또 각종 시설이 있는데, 요 비가림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에 비가림 시설. 요거는 말 그대로 비만 가리려고 그래요. 비 가리는 거. 비 가리는 시설. 요게 이제 비가림 시설이에요. 해가림 시설은 인삼 있잖아요. 인삼에서는 해가림 시설이 있었는데 해를 가리려고 설치해 놓은 시설이 해가림 시설이에요. 이쪽에 있는데 원예 시설, 원예 이거 딸기나 토마토 같은 거 작물 재배하려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시설 있잖아요. 요게 원예 시설이고 버섯을 키우려고 재배하는 게 버섯 재배사라고 하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요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요런 것들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요런 것들에서 앞으로 쭉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가축제에 보면 가축에는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말이 있고 가금은 털 달린 것들이거든요. 털 달린 것들. 가금의 대표적인 게 닭이죠. 닭. 이런 것들을 가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가축, 뭐 칠면조나 오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가축도 이제 가축을 사육을 하려면은 축사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축제에 보면 요렇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분류했을 때게 농작물 재해보는 과수작물하고 논작물하고 밭작물하고 시설작물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있다. 이 가수작물의 특징은 또 뭐냐면 가수는 이게 나무에 더 과일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럼 논작물이나 밭작물 있잖아요. 시설작물 같은 것은 1년 단위로 그냥 한번 재배하고 바로 이제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나무에 달리가 나무가 일정 부분 크고 난
다음에 과일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과수작물 같은 경우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도 보장을 해줘요. 나무. 과수나무. 과수나무가 뭐 피해로 죽었다든가 이랬을 때 이렇게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쪽 있는데. 자, 이제 쭉 넘겨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주로 이제 공부할 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원래 이제 위험 있잖아요. 위험. 우리가 보험이 어떻게 되냐면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매번 일어나는 것도 다 위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우리는. 뭐 가다 교통사고 날 위험 이런 거 횡단보도 걸다가 교통사고 날 위험 뭐 이런 수없이 많은 뭐 저기 뭐야 뭐 건물이 무너질 위험 이런 위험이 우리는 이렇게 저기 24시간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보험이 있는 거예요. 보험이 이렇게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험 중에서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그 발생할 확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측이 가능해야 보험화를 시키거든요. 이게 보험이 있고 위험이 있으니까 보험에는 이게 크게 나눠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있거든요. 생명보험을 임보험이라고도 하는데 보험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다. 여기 가장 큰 차이는 손해보험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봤을 때 보상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실손보상이라고 그래. 실제로 손해난 걸 보상하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과 사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요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다. 일정 금액 딱 정해진 거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이에요. 손해보험 이쪽에 이게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도 손해보험에 속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오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기본이론 과정에 가급적이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1과목이나 2과목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요게 왜 그러냐면 또 가서 1과목 보험편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교재 위주로 이렇게 쭉 가져왔거든요. 자, 위험이란 무엇인가? 위험이란 무엇인가? 요렇게 하나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정의해 놓은 게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그 뜻하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언제 미래의 일이고 위험은 미래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일이고 가능성 꼭 발생이 꼭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은 가능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실의 기회고 손실의 기회고 그 다음에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기본이론 과정 지금 처음 하시는데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요런 것들이 있구나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익숙해져야 돼요. 암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요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암기하고 그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요런 것들이 있구나 요렇게 용어나 이런 것들 좀 이해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뭐 내용 써져 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보험이란 무엇인가. 요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10명이 있다고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든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만약에 이게 생명보험 가지고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사망을 했다고 봐요. 사망할 때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은 이 10명이서 여기서는 이제 한 명이 사망한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이게 1년 후에 10명 있는데 특정 이제 연령의 사람들이 1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후에 사망하면은 1년 이내에 사망하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모아놔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모아놨다가 우연히 이렇게 한 명이 사고 나면은 1,0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다 각출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여기서는 이제 한 명이 사망했을 때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한 명당 100만 원을 딱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겠죠. 요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지급하기로 한 것이 보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씩 모아야 되냐?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딱 모아놔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모아놨다가 사망했을 때에 이렇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2명이 사고 난다고 예상을 해봐요. 2명이 사고 나면 1,000만 원씩 주면 2,000만 원을 줘야죠. 2,000만 원 줘야 되니까 여기 10명이면 1인당 얼마를 줘야 돼요? 200만 원씩 이렇게 모아놔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돈을 이렇게 각출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출을 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보험금을 돈을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보험이에요. 보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는 10명 있잖아요. 10명이서 돈을 모아놔야죠. 이게 돈을 얼마씩 내야 돼요. 얼마씩 모아놔야 되는데 총 지급할 거 있잖아요. 1,000만, 한 명 사망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10명 중에서 한 명이 사망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사망한 확률 있잖아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1,000만 원에다가 한 명, 이게 나갈 거죠. 돈 나갈 거. 요렇게 맞추는 것이 수지상등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10 곱하기 얼마를 돈 걷어야 되냐? 요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보험료죠. 보험료. 요게 보험료라고 그러거든요. 10 곱하기 그 네모 얼마씩 모아놔야 할 거 아니야. 요게 총 나갈 돈 한 명 사망할 때마다 1,0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1,000만 원 곱하기 한 명 사망한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해갖고 맞추거든요. 이렇게 맞추는 걸 수지상등 원칙이라고 그래요. 수지상등 원칙이란 뭐냐면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는 거예요. 요게 전체가 수입이죠. 수입하고 이게 나갈 돈이죠. 이게 나갈 돈 게 지출이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게 수지상등 원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사람당 이게 네모가 보험료라고 쓴가. 보험료는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곱하기 요게 10이 양쪽으로 이걸 넘어가요. 10으로 나눠준다고 그러거든요. 10으로 넘으면 1,000만 원 곱하기 10분의 1이 되거든요. 이게 10분의 1. 그러면은 1,000만 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한 거 있잖아요. 요게 실질적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되는 거거든요. 보험료. 그래서 개개인이 한 명당 내야 될 보험료는 있잖아요. 이게 지급보험금, 받기로 한 지급보험금에다가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한 명이 사고 난다고 했으니까 사고 발생 확률을 요렇게 10%로 봤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을 10%로 봐갖고 한 명이 사고한 거거든요. 요게 만약 20%다면은 요게 이제 보험료가 이때는 이제 100만 원 나왔는데 보험료가 200만 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망할 확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확률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해요. 과거 통계자료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 이 보험료는 이렇게 지급보험금밖에 사고 발생할 수 있는 곱한 거 있잖아요. 이걸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라고 그래요. 급부 반대급부 원칙.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지금 생명보험이니까 사망을 세고라고 해서 생명보험이니까 정액이거든요. 정액 딱 1,000만 원 나간다 했는데 손해보험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실제 손해라는 걸 지급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여기에다 평균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평균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곱한 거 있잖아요. 요걸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들어올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전체 들어올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거, 요걸 수지상등 원칙이라고 하고, 개인이 내는 한 명이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에다 사고 발생 확률 곱한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급부 반대급부는 급부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주고 이 반대급부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요런 것들이 이제 5점짜리로 그 시험에 출제됐어요. 기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죠. 기출 문제.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 1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약자 수가
25,000명이고 1년 단 지급된 보험금 내역 사고 발생 건이 총 5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발생할 때마다 지급보험금 나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손해보험은 이제 실손보상이니까 요렇게 총 5건이 한 건에다 5,500만 원, 1억 4천, 1억 1,500원, 8천만 원, 1억 1,100만 원 이렇게 나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험료는 급부반대급부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에다가 사고 발생 확률이잖아요.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지급보험금은 이거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눠줘 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요건 1억이 나오거든요. 그 사고 발생 확률, 요게 총 계약자 수가 이게 25,000명인데 25,000명인데 5건이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5 나누기 25000 요렇게 뭐 사고 발생 확률이거든요. 0.02%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니까 딱딱 정해져 있거든. 사고 날 때마다 1억이면 1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손해보험은 실제 손실 난 것을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보험금 나갈 때마다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요렇게 하면 사고 발생 확률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5건을 25,000원 나눠주면 0.02가 나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지급보험금 이렇게 쫙 이렇게 더해갖고 평균 내면 되거든요. 요렇게 하면 2만원이 나오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인이 내야 되는 보험료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이러한 이게 과거 통계 자료 있잖아요. 과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험료를 산출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막 암기하고 숫자 대입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힘들고, 조금 바꿔나면 응용도 좀 못 해버리고 당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료, 내가 좀 앞에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다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구나. 그런데 보험료는 손해보험은 정액이 아니니까 평균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여기에다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하면 된다. 요렇게 쭉 이해를 하시면 이거 금방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좀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서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험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보험은 다수 동질적 위험이라는 같은 위험을 자동차면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으면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택시면 택시, 개인 택시면 개인 택시, 영업 자가용은 자가용, 요런 것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동차면 자가용 자동차, 요런 것들을 동질적이라고 그래. 동질적인 위험, 요런 것들 자동차가 있는데 자가용 자동차가 있잖아요. 사고 날 확률, 사고 날 위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동질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행위, 이렇게 위험을 이렇게 쭉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은다는 거죠. 모아가지고 결합행위를 통해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게나 기업, 가게는 이제 개인이죠. 기업, 법인이 이제 보험은 이제 가게나 기업들 있잖아요. 우연한 사고 발생을 잊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 동질적 위험 결함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쓰였는데 이거 별거 없어요. 요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쭉쭉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사고 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돈을 모아놔요. 돈을 쭉 같이 모아놓은 거, 이게 위험 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위험 결합을 해가지고 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동질적 위험, 같은 분류, 요렇게 농작물이면 농작물 있잖아요. 요렇게 벼면 벼 재배하는 사람들끼리 싹 모여가지고 재해가 왔을 때 재해가 온 사람한테 요렇게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위험을 한 곳에 이렇게 싹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위험 결합행위라고 그래요. 결합원이. 그래서 요게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게 손실이 나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어치 손실이 났어요. 1,000만 원. 요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사고 나갖고 1,000만 원이 손실 났어요. 근데 이건 사전에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몇 명 날 건가.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이 1년 안에 사고 발생할 확률이 10%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가용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번 사고 날 때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다 100만 원씩 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10명이면 100만원. 100만원씩을 다 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도 100만원 낸 거고, 100만원 내는 거고. 이렇게 내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 이 사람이 이게 1000만원 싹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손실이, 누가 손해가 더,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돈을 모아놨다 사고 난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만원 냈고 사고 발생했을 때 자기 손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손실은 100만원 손실 본 거거든요. 요렇게. 나머지는 900만원은 자기 돈 낸 거 있고 900만원 이 사람들이 다 각출해서 주는 거잖아요. 요렇게. 뭐 실제 손실 난 거는 이게 1000만원 났는데 이게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는 것은 요 사람만 피해가 났는데 나머지도 다 100만원을 내고 나중에 이게 보험금 못 돌려받거든요. 못 돌려받으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안 났어도 이 사람들도 100만원씩 이렇게 다 손실 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손실 난 것은 이게 이 사람 한 명이 1000만원어치 손해 났는데 나머지들도 보험료 낸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평균 손실로 100만원 난 걸로 이렇게 대체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만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또 2차 1과목 하면은 또 나와요. 또 반복되니까 이런 것들 지금 벌써 이렇게 막 암기하시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 보험 이론 쪽에도 한 10점 정도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가로넣기 같은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이염 결합액이 뭐 동질적 이염 이렇게 하고 실제 손실 이렇게 평균 손실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아놓으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보험은 이렇게 여기가 확률적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다수가 모여야 돼요. 이 숫자가 내가 10명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10명 가지고 예를 들었다가 요게 10명인 중에서 한 명이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보통 이러면 자동차 손실 발생 확률은 자가용 자동차는 1년 안에 손실 발생률 10%다. 그러면 이게 모수가 커야 돼요. 이게 다수가 모여야 되거든. 막 10만 명 요 정도씩 있어야 보험할 수 있거든. 그래야 그 통계 자료가 안정적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보험은 다수가 모여야 돼요. 다수가 해서 보험료 이렇게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료를 이렇게 내 가지고 공동 재산을 조성하고 돈을 모아놔요. 이게 보험료를 내 가지고 돈을 이렇게 공동 재산을 조성 돈을 모아놨다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 이거 사고가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돼요. 손실을 입은 장에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정한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다른 뭐 현물 같은 걸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요런 게 보험이다.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해서 이염이란 뭐고 보험이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시고 요거 뭐 그냥 요렇게 쭉 요런 것들 뭐 다 몰라도 되고 이렇게 정의나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요런 것들이 나오고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렇게 요런 거 급부 반대급부 근등 원칙 뭔가 요런 것 정도 알아놓으면 되거든요. 요거는 또 가서 2차 1과목 할 때 또 반복해서 또 계속 하는 거니까 그때 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념도 낯설고 용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힘든데 자주 이렇게 듣고 반복하다 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다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처음부터 이렇게 막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공부할 때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낯선 용어들이거든요. 그쪽 세계에 안 가봤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데 그런 것들은 이게 쭉 공부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시간은 여기서 짧게 이렇게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